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회의 싱크탱크이자 국가 포털 기능을 갖춘 국민의 도서관, 국회 도서관이 올해로 개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의회 도서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과 함께 그 의미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로서는 아주 특별한 오늘 그 자리를 갖는 겁니다. 원래 화요일도 늘 이제 의원께서 출연하셔서 관련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올해 이제 70주년 국회 도서관 개관 70주년이라는 게 참 그 특별한 의미인데 작년 그 12월에 취임을 하셨죠. 뭐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면 사실 좀 안정도 되고 그런데 사실 어깨가 점점 더 무겁습니다. 네. 그 이유인즉슨 저희 도서관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는 그 파고를 넘어서 우리의 생활 양식까지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국의 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다 지금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 무게는 자꾸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회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 사명, 특히 또 핵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게 아주 최상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식 정보 자체가 내용적으로나 전달 체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리고 구축한 것을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느냐, 나아가서 어떻게 같이 공유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저희 같이 이제 좀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는 더더욱 중요한, 이것을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도를 해야만 되는 거고 선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깨가 점점 더 무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이제 어깨가 무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저희는 사실 기대가 참 큽니다. 올해가 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7순인데요. 그래서 이를 맞이해서 지난달 28일에 또 기념 행사가 열리기도 했고요. 70주년을 계기로 기념 사업도 또 다양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국회가 70주년이 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952년 부산에서 사실 한국전쟁 당시에 직원 1명하고 서가도 한 7개 정도 그리고 3,600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면 저희는 390명의 직원과 75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원문 DB를 3억 5천만 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의 직원이 390명입니까? 정도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7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아주 경쟁력 있는 의회 도서관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사들을 지금 이제 국제학술대회나 또는 이제 그 우리 70년을 바라보는 중앙홀에 전시도 하게 되고 또 각종 공모나 등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행사를 하는 사실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모토가 이렇습니다. 더 큰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도서관. 그래서 70년을 성과로 해서 앞으로 70년을 착실히 준비해 볼까 합니다. 국회 부산 도서관이 이달 말 개관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도 들어볼까요? 예, 우선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한 겁니다. 2015년에 그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추진하셔가지고 쭉 준비를 해와서 19년에 준공해서 지금 이제 올해 열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단순히 분원관을 낸다는 것을 넘어서서 국회가 되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국회 도서관이 그 의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특히 의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대국민 서비스를 상당히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의 상실 지식 정보 플랫폼 역할도 하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도 아마 많은 기능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국회 부산 도서관만의 특별한 점, 차별화된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한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정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 국회 우리 도서관에서는 그 지방의정의 회의록이라든가 또는 조례 같은 것을 상당히 DB를 구축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각종 지방 분권이라든가 또는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가 또 국내외 지방 관련된 각종 정책과 법령들을 다시 모아서 부산 도서관이 그것을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가보셨나요?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부산 도서관은 또 하나의 중심축이 뭐냐면 네. 그 지역에 차별화되고 특화된 서비스, 즉 공공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국회 도서관은 책을 관에 대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관에 대출을 하게 되고 또 전자북, 요새 이북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네.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그러니까 기존하고는 상당히 다른 서비스가 되죠. 나아가서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도 저희가 1층을 사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꾸며놨는데 아마 훌륭한 복합 문화 공간을 같이 협조해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부산도서관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식 개관일이 이달 말이면 정확히 며칠?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 날 기념식을 하고 나서 네. 바로 오후 4시 정도부터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강서구의 네. 그 신도시인데 명지 국제 신도시라고 네. 대단지 아주 크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저희가 365일 상시 운영 체제로 네.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야간 개장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주말에도 5시까지는 계속 열어놓게 되고 물론 법정 공휴일이나 이런 데는 좀 쉬게 되겠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녁 12시간 개방입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상시 개방을 예, 한다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크기는 여기 서울하고 부산하고 어디가 더 큰가요? 공간은 사실 서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아, 예. 보기에는 근데 네. 그 정도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수장고도 있고 또 뭐 다른 데 복합 기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당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개관할 이제 국회 부산도서관 네. 앞으로 기대가 참 많이 되고요. 또 어깨가 무거우신 만큼 앞으로의 또 계획들, 청사진들도 참 궁금합니다. 석 달 전에 취임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도서관으로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를 예, 하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관장님께서 그럼 현재 그리고 계신 미래 도서관의 청사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재임 기간의 중점을 어느 부분에 두실 예, 건지. 두 가지로 제가 지금 과제를 삼고 있고 저희 도서관 직원들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그동안에 쭉 해오던 의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겁니다. 뭐 저 전반부에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주 국가 간에서는 아주 무한 경쟁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선진국 대여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생산력도 늘려야 되고 어느 나라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서비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저희 국회가 좋은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거, 국가적인 어떤 의제를 잘 설정하는 거, 법률을 잘 만들게 도와드리는 것, 거기에 따른 정책에 대한 기본 그런 정보들을 잘 모아서 저는 이걸 전략적 정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를 보다 낫게 만드는데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 도서관이 그 잘할 수 있도록 우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걸 온오프 상에 지금 이제 가칭 국가 전략 포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 상당히 그래서 사실 중압감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좀 가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 도서관만의 아까 말씀드린 선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선 이런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다 이용할 수 있고 다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지식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도서관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가지고 지능형 도서관으로 빨리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국민이 쉽게 네.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국회 도서관을 만드시겠다는 건데요. 국회 도서관이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될까요? 지금하고 어떻게 많이 바뀔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지식 정보라고 하는 것이 과거는 그냥 검색 정도 하고 그 전자화돼 있는 걸 보통 느끼게 됐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보다는 훨씬 더 발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물어봐도 그리고 이미 그 융합된 서비스가 돼가지고 바로 답을 얘기해주는, 우리가 보통 구글에게 얘기해봐라, 뭐 네. 네이버에게 얘기해봐라, 이제 그런 측면으로 지능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관장님 임기가 3년이신가요? 뭐 다음 원 구성 때까지 대충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된 그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예, 그건 아니군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취임하신 지 3개월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이 넘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는 내가 국회 도서관에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그런 각오나 포부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뭐 저희 의회 도서관으로서 전 세계 어떤 그 의회 도서관하고도 경쟁력이 있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의회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정 서비스를 잘하고 저 그 국회 의정 지원 기관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잡는 것, 이게 이제 의정 기관으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또 한 측면은 디지털을 선도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도서관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저희 국회 도서관의 지식 정보를 이용해서 뭐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학자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학생들, 뭐 기업하시는 분들, 뭐 예술가까지 모든 분들이 개개인의 어떤 창의력과 역량 강화 이런 거에 기여하는 것이 제가 조금 이렇게 해보고 싶은 일이고 또 이미 많이 해왔고요. 또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그 국회 방송도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네. 또 이 국회 도서관 옆에 있어서 자주 가보고 싶었는데 뭐 코로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못 가서 아쉬웠는데 예. 한 번 가면 누구나 자주 매일 가고 싶은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개관 70주년을 맞은 국회 도서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